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려운 내용은 아니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보는 그런, 개괄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최종으로 보고서를 쓴다, 그 얘기하는데,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연구 결과나 의견 주장의 논리적 일관성을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서 한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거 일정한 형식이에요, 일정한 형식. 그러니까 이 일정한 형식을 지키지 않으면 사실 앞에 있는 학문적 연구 결과, 의견, 주장, 논리, 일관성이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정한 형식에서 맞추어서 쓰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 그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러니까 절차를 얘기하는 거죠. 절차. 그 절차라는 것이 이제 변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하는 그 조작적 정의, 그 다음에 거기에서 측정하는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항상 학술지의 논문을 가장 먼저 이제 써서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내가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듯이, 가장 여기서 먼저 쓰는 것이 뭐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는, 요 자료 수집하는 방법을 가장 먼저 쓰는 것이 좋아요. 자료 수집. 일단 자료가 의해서 내가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를 생각해, 여기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좋고, 네, 가장 나중에 쓰는 거는 당연히 뭐죠? 결론이죠. 그럼 두 번째 나중에 쓰는 거는 서론이에요, 서론. 두 번째 나중에 쓰는 건 서론이에요, 서론. 알겠죠? 그 자료 수집부터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에 본문에서 무엇을 강조해야 되느냐? 새로운 주장과 차별성. 이건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주장과 차별성은 강조해야 되는데 강조하니까 맨 나중에 와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하면 전혀 진도가 안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에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설득력을 획득해야 된다. 이게 정말 어려워요. 이거는 사실 문장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자기가 이것을 이제 키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이거는 기존에 있는 것을 보고서 그러니까 따라쓰기를 하는 것이 순서라든가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라쓰기. 우리 옷을 입는 것처럼 옷을 어디에서부터 입을지 순서하는 것처럼. 그다음에 사회적 함의. 그다음에 저자의 진술을 원래의 의도로 살려서 요약하는 거. 그래서 내가 아까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 두루크하임 1970년을 바카노 2010년에서 인용했다면 그거는 두루크하임 1970년의 진술을 바카노 2010년이 그러니까 자기 의도를 살려서 요약했는 것인데 본인이 하면 그 요약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진술 내용 중 중요한 용어를 위주로 해라. 그래서 자신의 글을 만드는 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전을 통해 가지고 동의어들로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좀 바꾸는 거죠. 그렇죠? 동의어들로 이렇게 바꾸는 방법을 써야 되는 거죠. 네, 다른 사람들의 글을 직접 인용을 할 때는 항상 따옴표로. 그래서 처음에는 따옴표 자신의 글을 못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못 만들었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따옴표로 그러니까 거의 90% 이상을 채워도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초보는 따옴표로 90% 이상을 채워도 괜찮아. 그러면서 차차 따옴표를 지워가는 거예요. 따옴표를 지워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따옴표로 내가 한 90%를 채워도 초본으로서 충분히 훌륭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명확하게 출처를 밝히고 다운표 안에 있는 건 원자의 글 표현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3, 4주 이상의 글을 인용할 경우 행을 바꾸고 여백을 두는 독립적 문화. 그래서 인용을 그러니까 한 단락에만 정도에 3, 4주면 한 단락 정도 되잖아요. 하면 앞뒤로 여백을 하고 독립된 문단으로 구성해라. 이런 거죠. 보세요. 김상원 2007년을 자기가 안 읽었어. 그런데 이성식 2015에서 김상원 2007을 읽었더니만 김상원 2007의 내용이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성식 2015로 재인용하라는 거예요. 두루크하임 1970년, 박한우 2010에서 재인용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라. 이 얘기인 거죠. 이런 식으로 재인용을. 근데 한국 논문이 이렇게까지 자료를 재인용을 우리 하는 경우는 대부분은 뭐냐면 내가 자료 접근이 어렵다. 두루크하임 1970년도 자료에 접근하기 어렵다. 근데 요새 영어권 문화는 거의 다 접근이 다 됩니다. 왜냐하면 구글 북스에서 구글에서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사실은.
그러나 내가 독일어를 모른다, 내가 중국어를 모른다, 내가 일본어를 모른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접근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현상은 그 이제 접근이 다 되는 거죠. 이 부분 아까 이제 얘기했었던 거예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그 목차 부분 얘기했는 거죠. 그래서 목차 부분 얘기했는 거예요. 그렇죠? 질문지 작성,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함축적인 단어, 그 나중에 생각하면 되고, 소제목을 많이 하면 좋다라고 했고, 다양한 취지와 이론의 정책 얘기했고, 그리고 가설을 제시할, 그러나 가설을 제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수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연구에서는 이런 서베이 연구라든가 이게 통계적으로 뭔가를 검증해야 되는 거, 혹은 통계적으로 뭔가를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그러니까 기각하거나 수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가설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이제 반드시 가설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가설이 없더라도 어떤 연구의 어떤 목적 자체가 가설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가설적. 근데 연구 문제가 가설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않느냐는 학술지의 어떤 유형과 그 다음에 해당 그 논문의 심사위원들에 따라 다른 거죠. 그다음에 선택한 연구 방법에 설명을 하고 변수 제시하고 설계된 분석 모델을 소개하고 조작적 정의, 그렇죠? 해석할 때 다시 소개하며 정리. 그래서 요 순서대로 따라서 정리하라는 거죠. 요약과 그 결과하고 참고문헌. 그 다음에 형식과 길이가 다이하고 후원자가 있으면 뭐 그렇죠. 근데 펀딩을 받았다 하면 이제 그걸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독자들 당연히 이거는 전문가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전문가 집. 그러나 이제 예컨대 뭐 각종의 연구 기관에서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독자가 전문가 집단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그렇죠. 사람들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고려를 해야 될 필요는 있겠죠. 그다음에 제목, 저자 이름과 소속, 초록, 그다음 기타 부수적 부분, 연구 보고서의 작성 내용 해가지고 이제 하고요. 주제 선정지 유의할 점, 리포트가 갖추어야 할 요소, 뭐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서론 목차하고, 근데 이제 주장에 대해 요점을 정리하고, 그렇죠? 자기의 주장하는 바. 자, 그래서 뭐 특별하게 그러니까 이 뭐 한번 쭉 이런 것을 읽고 넘어갈 문제이고 특별하게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 실행하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거지. 그 내용 자체 읽어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뭐냐 우리가 이제 12장까지를 했고 그래서 다음 주에 13장하고 14장 특히 13장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일단은 10 뭐냐